허허. 제목 보세요. 혹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홍록기 씨인가요? 허준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른바 개 가수라고 해서 개그맨 더하기 가수, 개그맨 활동도 하고 가수 활동도 하는 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유명했던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방송인 홍록기 씨인데요. 네. 결국 파산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그룹 틴틴5로 활동하면서 5집, 5집까지 앨범을 낸 가수기도 하고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 로키 오로 쇼라든가 그리스 같은 굵직굵직한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결국 파산을 한 이유가 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지난 1월 말에 파산 선고가 났는데 부채 초과 그리고 이 채무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파산을 선고를 했습니다. 홍록기 씨 자산 작년 7월 기준으로 22억 원인 반면 부채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사로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홍록기 씨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파산 신청한 것이 맞고 내용 그대로다라는 말로 파산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야, 근데 보통요. 지금 오랜만에 들려오는 홍록기 씨 소식인데 지금 그다지 유쾌하진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보통 파산이라는 표현은 그냥 직장 다니는 분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파산? 무슨 사업을 했나 홍록기 씨가? 대체 사업을 했다면 왜 빚이 30억이나 됐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파산이란 뭐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홍록기 씨가 웨딩 업체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11년에 공동 대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나름 뭐 알짜 경영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잖아요. 아하. 웨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어머나. 그래서 결국 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벌어졌고 작년 1월 달에 임금 체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기준으로 2년 가까이 직원 20명한테 임금 지급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네. 홍록기 씨가 뭐 개인 사비로도 임금 지급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함께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개인적 사정이나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홍록기 씨 하면 여전히 인기도 많고 방송, 뭐 예능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방송 활동 나가면 그걸로 조금씩 십시일반 좀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제가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하면 될 텐데 파산 신청을 한 걸까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첫째가 파산이고 둘째가 회생입니다. 이 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이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변제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사법상의 대리인 등 각종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 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음을 전제로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일부 원금을 받고 면책을 받게 되고 이 회생을 받더라도 특별한 자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사실은 홍록기 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 아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긴 시간을 두고 많은 변제를 받는가 아니면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두고 신속하게 변제를 받는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것 같은데 홍록기 씨의 경우에는 빚도 많지만 현재 보유한 재산도 많다. 이 재산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제받는 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지금 홍록기 씨가 30억 빚이 있어서 사실 그 웨딩 업체 이제 운영 중단한 것도 이제 경영난 겪었다는 것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셨을 텐데 혹시 그러면 그간에 방송 출연 때 살짝 요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났을 때 50이고 그래서 현재 5살입니다. 20살 군대 갈 때가 70이거든요. 결혼할 때쯤 되면 80이 될 텐데 그때 그러니까 20살 되면 대학교 갈 때 되면 오빠 70이다. 내가 같이 일을 해줘야지. 그래도 좀 덜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미리 자리를 좀 잡아놔야지. 그래도 오빠가 좀 편하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오빠도 생활감 이렇게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니라니까.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힘듦이 지금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 물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으로 이제 끼워 맞추기 해석이긴 합니다만 중간중간 방송에서도 이제 보여졌던 게 최준봉 교수님 네. 상대적으로 홍록기 씨가 비교적 늦은 나이 결혼했고 아이 있고 가장 역할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건 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홍록기 씨가 2012년 11살 연하의 모델 아까 나오신 그분이신데요. 김아린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11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44살이었고요. 네. 그리고 2019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나이가 50세예요. 그러니까 홍록기 씨 50세 때 아들을 얻어서 귀한 아들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아내 되신 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있을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많아지면 일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아마 코로나 경영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타격을 크게 받은 것 같고 그 타격을 받은 것이 결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떻게든 잘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있어진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의 파산 과정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그 홍록기 씨 아내분이 나와서 사실 쉽지 않은 얘기 털어놨던 그 방송이 MBN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동침이었던 살짝 여러분 보셨죠? 여기 계신 유인정 평론가님이 나와 계셨는데 그때 혹시 홍록기 씨 아내분 얘기 생생하게 기억나세요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홍록기 씨분 김아린 씨는 이제 화려한 모델 생활을 했다가 갑자기 40이 되면서 엄마가 되고 또 남편은 늙어가고 남편의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서 본인이 그 인플루언서예요. SNS를 통해서 이제 공동 구매도 해서 본인도 수익이 꽤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래요? 행사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다양한 남편의 노후를 걱정해서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아이 양육에 또 좀 소홀해져서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다든가 또 친정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면서 남편 눈치도 보이고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꼭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각자의 나이가 주는 갱년기라든지 또 불투명함, 육아 문제들이 그 동치마를 아주 정점에 올라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뭐 노력 부족이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라는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두 분 사이에 애정은 변함이 없고요. 홍록기 씨 자체가 굉장히 주변에 평판도 좋은 연예인이어서 노력만 하신다면 사실 100세 시대에 뭐 55세는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부부가 힘을 합친다면 좀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직원분들에게 이제 좀 성의를 잘 보여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는 거다,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은 있긴 있는데 파산 신청 이후에 홍록기 씨는 어떻게 될지 팬분들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지금 임금 체불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휴업 수당 같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체당금이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주가 파산을 했을 때 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체당금 신청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홍록기 씨 아마 면책 결정 받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이 신용거래도 어렵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건 문제는 없어요? 네, 일단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가 탕감이 되고 뭐 취업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도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면책 결정 받고 나서 열심히 좀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신용 등급도 올리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지런히 갚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신뢰도 회복하고 시청자분들도 팬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도 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운 내시기를 뉴스파이터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